2009년 일리노이주의 조용한 교외 도시에서 벌어진 콜먼 가족 살인 사건은 완벽해 보이던 가정의 이면에 숨겨진 어둠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해병대 출신의 참전 용사이자 독실한 기독교도였던 크리스 콜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텔레비전 전도사 조이스 마이어의 개인 경호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연봉 1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냉혹한 살인자였습니다. 일리노이주 컬럼비아는 인구 1만 명 남짓한 안전한 도시로 주민 1000명당 폭력 범죄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런 평화로운 동네에서 2009년 5월 5일 화요일 아침 상상할 수도 없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32세 크리스 콜먼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동을 하러 집을 나섰다가 몇 시간 후 돌아와서는 31세 아내 셰리와 11세 비들 갤럿, 9세 아들 개빈이 모두 시체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2008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콜먼 가족은 정체불명의 누군가로부터 섬뜩한 협박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이메일의 제목은 크리스의 가족은 죽었다였습니다. 발신자는 크리스가 조이스 마이어와 함께 종교 활동을 계속한다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했고, 더욱 무서운 것은 조이스 마이어의 일정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휴스턴 컨퍼런스에 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책 투어나 인도 여행 중에 너희 가족을 죽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협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2009년 1월에는 우편함에 또 다른 위협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신을 부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기회, 오퍼튜니티라는 단어가 오퍼튜니티로 잘못 철자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되었고 4월에 온 마지막 편지는 더욱 직접적으로 마지막 경고다. 여행을 그만두고 사람들의 돈을 훔치는 가짜 종교 생활을 중단하라고 위협했습니다. 크리스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했고 컬럼비아 경찰서의 저스틴 바를로 형사가 우연히도 콜먼 가족의 이웃이었기 때문에 전문가적 시각으로 이 사건을 도우려 했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 콜먼 가족의 우편함을 내려다보는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편지가 배달될 때마다 카메라에는 수상한 인물이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5월 5일 화요일 아침, 크리스는 평상시처럼 오전 5시 43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미시시피강 건너편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에 있는 체육관에 가기 위해서였는데 이상하게도 아내 셰리가 평소와 달리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는 오전 6시와 6시 44분 두 차례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아이들을 깨워 학교 준비를 시키던 셰리의 행동 패턴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리스는 불안해했습니다. 불안해진 크리스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유이자 형사인 바를로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이 받고 있던 위협 때문에 걱정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바를로는 즉시 동료들과 함께 콜먼의 집으로 향했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집 뒤편을 살펴본 결과 창문 하나가 열려 있고 방충망이 테이블과 의자에 기대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들이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그들은 코를 찌르는 강한 스프레이 페인트 냄새를 맡았습니다. 지하실에서 1층으로 올라가면서 벽면에 붉은 스프레이 페인트로 휘갈겨 써진 기괴한 낙서들을 발견했는데 네가 대가를 치렀다.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와 같은 위협적인 문구들이 곳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때 지하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크리스가 체육관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크리스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수색을 계속했고 2층 침실에서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셰리는 침실에서 나체로 엎드린 채 발견되었고 이미 시체 경직이 시작된 상태였으며 11세 게럿과 9세 개빈 역시 각자의 방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목이 졸려 죽었고 시체와 벽면에는 붉은 스프레이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셰리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개빈의 몸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셰리가 먼저 살해된 후 아이들이 차례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이 크리스에게 이 끔찍한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상하게도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가족의 죽음을 확인하려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텐데 말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문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났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망 시점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관찰에 따르면 콜먼 가족은 크리스가 집을 떠나기 훨씬 전에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것이고 검시관의 공식 소견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시체 경직 정도를 고려할 때 사망 시점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즉 크리스가 오전 5시 43분에 집을 나서기 전이었습니다. 이는 충격적인 사실을 의미했는데 크리스가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고 주장한 그 순간 셰리는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 역시 자신들의 방에서 잠들어 있을 시간에 이미 살해당한 상태였고, 더 나아가 이는 크리스 자신이 가족을 살해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시사하는 증거였습니다. 다른 물적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했는데 크리스의 팔에는 긁힌 자국들이 있었고 그는 면담 중에 담요를 요청해 이를 가리려 했습니다. 벽면에 써진 붉은 스프레이 페인트 낙서는 크리스의 필체 샘플과 일치했고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바를로 형사가 설치한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크리스가 체육관으로 떠난 후부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집 주변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를 구금한 후 거의 6시간에 걸쳐 집중 신문을 실시했는데 오늘 아침 집을 나설 때 당신의 아내가 살아있었습니까? 라는 직접적인 질문에 크리스는 당황하며 모순된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시체 경직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며 사망 시점의 모순을 지적했지만 크리스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가족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질문하지 않았는데 이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는데 협박 이메일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그것은 크리스가 6개월 전에 만든 가짜 계정에서 발송된 것이었습니다. 협박 편지에서 오퍼튜니티로 잘못 철자한 것과 동일한 오타가 크리스의 개인 컴퓨터에서 여러 차례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크리스가 몇 달 전에 범행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붉은 스프레이 페인트를 구입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는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답은 그의 은밀한 불륜 관계에 있었는데 크리스는 플로리다에 사는 타라라는 여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타라는 31세 칵테일 웨이트리스로 셰리의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크리스가 타라를 처음 만난 것은 셰리가 직접 소개해준 것이었습니다. 2008년 11월 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오랜 친구 타라에게 전화를 걸어 조이스 마이어 컨퍼런스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타라가 참석했고 그곳에서 크리스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흥미롭게도 이는 첫 번째 협박 이메일이 발송되기 불과 9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12월에 크리스가 업무차 플로리다를 방문했을 때 둘의 관계는 육체적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플로리다 경찰이 타라를 조사한 결과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타라의 휴대폰과 크리스의 기기에서는 수백 개의 노골적인 사진과 동영상들이 발견되었고 하와이 여행에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타라의 달력에 크리스 콜먼과의 결혼식이라는 일정이 적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 신용카드 계좌를 개설했고 함께 휴가도 계획하고 있었으며 크리스의 휴대폰에서는 타라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생일, 눈동자 색깔, 신발 사이즈, 반지 사이즈, 청바지 사이즈, 좋아하는 꽃과 향수, 선호하는 음식과 스포츠팀까지 마치 연인을 위한 완벽한 데이터베이스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메모에는 약혼 반지 마이너스 다이아몬드 또는 다이아몬드 십자가라고 적혀 있었고 딸 이름 마이너스 조인 콜먼이라는 미래 계획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타라의 증언에 따르면 크리스는 그녀에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5월 4일에 셰리에게 이혼 서류를 전달할 예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셰리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한다며 수정된 서류가 5월 5일에 나온다고 타라에게 말했지만 실제로 5월 5일에 벌어진 것은 이혼 서류 전달이 아니라 아내의 살해였습니다. 크리스가 5월 4일에 회사에 병가를 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데
그는 전화를 걸어 몸이 좋지 않다며 하루 쉬겠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에 따르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가 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범행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크리스의 직업상 처지였는데 조이스 마이어 사역단에서 일하는 직원이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한다면 즉시 해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재판에서 증언한 사역단 직원들은 모두 이 점을 확인해 주었고 크리스는 이미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회사 전화로 타라와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들을 주고받았는데 동료 크리스틴에게 들킬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의 아들 다니엘이 크리스의 회사 전화 기록을 조사했을 때 플로리다 번호로의 빈번한 통화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자 타라가 받았고 크리스에게 추궁했을 때 그는 결혼 상담을 위해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지만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의 뒤틀린 계산으로는 셰리와 아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혼을 하자니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고 그렇다고 타라를 포기하자니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타라는 실제로 약혼 반지까지 끼고 있었고 재판에도 그 반지를 착용하고 나타났으며 심지어 가족 장례식 도중에도 크리스는 타라에게 사랑한다, 그립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2009년 5월 크리스는 자백 없이도 셰리, 게럿, 개빈 콜먼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검찰은 충분한 물적 증거와 명확한 동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들은 처음에 확신을 갖지 못했고 초기 투표에서는 7대5로 무죄 의견이 우세했으며 배심원단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판사에게 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심리 둘째 날 결정적인 증거가 배심원들의 마음을 바꿔놓았는데 타라의 블랙베리에서 발견된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크리스와 타라가 키스하는 모습이 담긴 이 사진은 2008년 10월 20일에 촬영된 것으로 이는 두 사람이 모두 불륜이 11월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한 것보다 몇 주 앞선 시점이었습니다. 크리스가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배심원들은 판단했습니다. 15시간의 치열한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3가지 살인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크리스 콜먼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사형제가 폐지되기 불과 몇 달 전이어서 사형은 간신히 면했지만 그는 평생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는 지금도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를 시도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는데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두 번째 노트북에 접근해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인 론 콜먼 목사는 여전히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고 공언했습니다. 셰리가 크리스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은 것이라며 아들을 변호했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만 낳았습니다. 셰리의 가족은 조이스 마이어 사역단을 상대로 부당사망 소송을 제기했는데 조이스 마이어가 크리스의 위협 편지 조작 사실을 의심하지 못했고 셰리에게 위험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2013년에 기각되었고 현재 크리스 콜먼은 위스콘신주 도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2018년 가족을 살해한 크리스 와츠도 같은 교도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 사건 사이의 유사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둘 다 다른 여성과의 불륜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완벽한 연기로 무고한 남편 행세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던져주는데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가정도 내부에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욕망에 눈이 먼 인간이 얼마나 냉혹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거짓말과 위선이 결국 어떤 파국을 맞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크리스 콜먼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가족을 잃고 자신의 인생도 완전히 파멸시켰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남은 생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완벽해 보이던 한 남자의 이중생활과 그로 인한 비극적 결말, 이것이 바로 콜먼 가족 살인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충격적인 교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